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터널링 현상에 대해서 예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진행하면서요. 그 터널링을 이용한 그런 그 적용한 그런 예들을 오늘 하면서 마치고 또 8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제 7.1과 2를 했는데요. 그 연속하여서 예제 7.3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투과 공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T가 에너지의 함수였는데요. 입사 에너지의 함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략적으로 투과 계수를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봤을 적에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렇게 투과 계수가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여기에 어떤 진동하는 리플 스트럭처 아주 작은 진동 그러한 커브를 보는데 특히 요 투과 계수가 1이 되는 이런 데를 우리가 투과 공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장벽의 이 예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사각장벽의 왼쪽에 서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각장벽 0과 L 사이에서는 U로 존재하면서 에너지는 지금 U보다 작은 이러한 입자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할지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에너지가 U보다 클 겁니다. 지금 이번 경우에는 요렇다고 가정을 하네요. 요거는 터널링을 할 적에는 U가 이보다 작아야 되는 E가 U보다 작을 때 우리가 터널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E가 이제 U보다 큰 이런 경우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내가 알 적에 우리가 터널링 현상이 아니면 그 공명이 일어납니다. 투과 공명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완전 투과 공명이 일어나는데 완전이라는 말은 TE의 1이 되는 즉 입사한 모든 입자가 반사되지 아니하고 투과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적에 이러한 현상은 공명 현상은요 어떤 특수한 에너지에서만 일어난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의 경우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에너지를 구했냐면은 경계 조건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그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경계 조건이 뭐였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경계인 즉 어떤 공간에서요 이게 지금 X인데 공간에서 포텐셜이 변화하는 영역을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에서 경계인 x 이퀄 0과 L에서 사이와 한번 미분한가 연속이 된다. 이러한 조건이 우리가 경계 조건인데 그것으로부터 특별한 에너지에서만 완전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말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x가 0보다 작은 영역 이 영역에서 1영역이고 우리가 2영역, 3영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영역에서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A에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I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 다음에 더하기 b에 2의 i에다가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고요. 얘는 부딪혀서 반사되어 가는 거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라 그랬습니다. 입사파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이거는 반사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영역에서 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 xt고요. 그 다음에 f 기억납니까? f에다가요 2의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하고요. x가 여기에 0이라는데 l보다 크다고 해야 됩니다. l보다 큰 영역. 이럴 적에요 우리가 이러한 놈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1영역과 3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파동으로 볼 적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기 파동으로 평면파로서 입자는 자유입자를 나타낸다. 왜 그렇죠? u가 0이잖아요. ux가 0이죠. 그래서 ux가 0인 거니까 그러면은 자유입자라는 말은 u가 제로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2m분의요. 그냥 p제곱인 이런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2m분의 k가 뭔지 나중에 정해지지만 h바의 제곱에 k제곱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h바 오메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293페이지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앞에서 한 식 우리가 7-6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조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감쇄상수라는 걸 우리가 했죠, 그죠? 여기서 작게 들어갈 적의 어떤 감쇄상수 알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새로운 k 프라임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ik로 놓을 수 있다고 합시다. ik.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영역이다, 그죠? 여기에 여기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E가 여전히 U보다 큽니다. 이 영역에서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앞에서 한 것들을 새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평면파 형태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C에다가요 E에다가 I의 마이너스 K의 프라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D에다가요 E의 I의 K의 X 마이너스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요거 대신에 앞에 보시면요 식 6-7에 보면은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알파를 도입을 했었느냐 그때는 잘 들으세요. 알파를 그때 도입했냐면 그때는 E가 U보다 작다는 개념으로 침투 깊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E가 U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침투 깊이의 개념보다는 여전히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투과해 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다시 전개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형태로 두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조금만 설명을 더 해보면 알파는 어떻습니까? h바분의 루트 맞습니까? 한번 앞에 보실까요? h바분의 2m이에요. 2m에 알파가 뭐였냐면요 U-2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E가 U보다 크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헛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K 프라임은 그럼 뭔데요? K 프라임은요 H 바하고네요 루트 2m에 E 마이너스 U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I로 끄집어냈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2를 끄집어내면은 이거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E 마이너스 U로. 이거는 지금 이제는 실수가 됩니다. 실수.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잘 보십시다. 이러한 경계 조건을 가지고 할 건데 어디서요? 0과 L 사이에서. 그러면요 1, 2, 3 영역에 대한 파동함수를 다시 알아야 되죠? 근데 1하고 3은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근데 2만 좀 달라진다. 왜? 2는 앞에서는 터널링 할 적에는 에너지가 U보다 작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투과 공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E가 U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도 맞아. 진행파가 될 겁니다. 뭐 어떻게 그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파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난번에 했던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것 대신에 K 프라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줘가지고요. 이렇게 왜 정의한다고요? 알파를 이렇게 했는데 U 빼기 2가 터널링 할 적에는 이게 양수였는데요. 지금은 음수죠. 그러니까 그 음수 대신에 양수를 집어넣고 I를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1, 2, 3 영역에서의 파동함수가 다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계 조건, 연속인 이 조건을 이용하니까 책에 있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정리해서 구했더니만 그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시고요. 구했더니만 t분의 1이 우리가 알다시피 t의 2분의 1이요. 페이지 294페이지 맨 위의 식인데요. t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 더하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4분의 1에다가요 u의 제곱에 2에다가요 2 빼기 u의 사인에 하이퍼보릭 제곱이 나온다고 그랬죠? k 프라임 l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왔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 함수를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T2를 구했는데 이것 전체에 마이너스 1성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럴 적에 우리는 지금 T2분의 1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를 지워야 되는데 여기서 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투과 공명이란 말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K 프라임 L이 잘 보십시다. K 프라임 L이 n파이인 경우 이게 사인 제곱이네요. 이제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요것이 앞에 식하고 다른데요. 잘 보세요. 지금은 앞에는 하이퍼볼이 들어갔는데요. 하이퍼볼이 들어가면서 알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복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이 되고요. 여기에 하이퍼볼릭 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되고요. 제곱의 k 프라임 l입니다. 그러면은 T2가 분의 1이 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제로가 되면 지금 이거는 제로가 아니에요. 왜요?
E가 U보다 벌써 커요.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것이 제로가 되면은 이것이 TE 분의 1이기 때문에 TE가 최대가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TE는 책에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TE 분의 1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저자는 또 저자 나름대로의 그냥 간단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더하기 4분의 1에다 이거 한 번 더 써줍니다. 2에다가요 2 빼기 U 이래 되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할 지게요. 잘 보십시다. 이렇게 될 지게 지워도 되거든요. 이제 경계 조건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웁시다. 자 이렇게 될 지게 1 더하기 뭐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지금 양수예요. 양수입니다. 왜? 제곱이니까 양수고요. 이거 E가 U보다 크니까 양수 전부 양수예요. 그래서 1 더하기 뭐 분의 1이니까 항상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이 두가 공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1이 돼야 된다. 요게 1이 되는 경우거든요. 두가 공명이라는 것은 그럼 1이 된다. 왜?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고 적었죠? 완전 여기 두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TE가 뭐라고요?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려면 요거 제로 돼야 되죠. 이건 0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K 이것이 0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요게 n파이가 돼야 되죠. K 프라임 n이 n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하고 N하고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뭐 상수니 0, 1, 2 이런 거잖아요. 정수 0보다 큰 정수죠. 그럼 K 프라임이 어떻게 돼요? L분의 N파이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2n분의요. 에너지가 어떻게 됐죠? 책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K 프라임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여기 지워버렸는데요. 이것이 뭐라고요? H 바분이에요. H 바분의 루트 2에다가요 M에 요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 2M은 뭡니까? 플러스 돼야 된다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2 빼기 U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요 두 식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네요. 양변을 제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L분의 M파이의 제곱을 하니까네요. 어떻게 되죠? H바의 제곱분의 2M의 E-U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하죠? 에너지 구하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이걸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H바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m을 나눠줄게요. 2m. 그 다음에 E 어떻게 U를 더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2에 E가 n의 함수다. 왜? n 여기 있으니까 양자화되어 있네요. U에다가 더하기. U보다 크다 그랬죠? U보다 크다 그랬죠? U 그래서 더하기 2m분의요. H바의 제곱에다가요. L분의 M파이의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는 에너지가 이러한 특정한 경우만 아까 전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특수한 경우만 공명이 일어난다.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거를요 람사우어 타운샌드 효과다. 그래서 람사우어 그걸로 알려져 있는데 뒤에 연속 문제 11번하고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의 어떤 특별한 예로 이 L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L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 약간 변형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터널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터널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사각오물 장벽이 폭이 유한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좁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 7.1과 2에서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두께가 커지냐에 따라서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터널링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죠. 그 예로서 산화청 절연막을 넣는데 두께가 5나노인 경우와 1나노인 경우, 양자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미시적이어야 된다겠죠, 그죠? 근데 5나노도 상당히 미시적인데 그럴 지게와 1나노인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터널링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랬다. 자, 5나노인 경우는 설령 터널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나노로만 내려가니까 충분히 현대의 기술로 아니면 적어도 3, 40년 전의 기술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터널링 되어 나오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제를 푼 바 있습니다. 그럼 예제 7.4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또 다른 상황인데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스텝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단인데 이게 지금 y축이 뭐냐면 ux인데요.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텐셜이요 u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적에 만약에 내 전체의 에너지가 뭔지 모르지 하여튼 이렇게 E가 U보다 작은 형태의 에너지 입자가 들어올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현대물리학적으로가 아니라 보존역학적으로 하면 100%다 이렇게 뒤로 가버리잖아요. 반사돼서, 그죠? 반사돼서 가겠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 사실은 L이 무한대로 가는 그런 형태의 개념의 문제다. 그래서 자, 풀이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파도함수는 x가 크면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7-7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7-7이 앞에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지금 특별히 요 영역을 우리가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L이 지금 변화가 있으니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에 이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이 영역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x의 t로 하는데 이것이 뭐였죠? c에 오늘도 썼는데 마이너스 알파 x 이런 식으로 알파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영역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런 경우에요. x가 클 때 지금 x가 L이 무한대로 감으로 해가지고 요 영역이 이제 x가 큰 경우도 포함하잖아요. x가 굉장히 크죠? 0에서부터 이제 1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무한대로 가면 안 되니까 발산할 수가 없거든요. 파동함수는 제곱에서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x가 지금 큰 영역을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데 알파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할지게요. x는 증가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다 E에 이런 L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만 유효하다고 보고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x가 이제는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보고 풀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여기에 1영역과 이제는 2영역이라고 볼지 이것이 2영역이 될 건데요. 1영역은 아까 전에 변함없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저기 있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영역의 것을 다시 써보니까 이게 뭐 하려고 다시 쓸 것 같아요? A에 E에 I에 여러분 왜 다시 씁니까 이거? 이 다음에 뭘 할 것 같습니까? E에 마이너스 I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A, B, C 나왔다 그러면 넣는다. 그 다음 경계조건 무조건 나온다. 그죠? 경계조건을 뭐해? 무조건 경계조건이 나와. 양자역학에서 나온다면 무조건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 잡아. 하면 슈레딩거 방정식. 그 다음에요? 경계조건.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들 잡아라. 슈레딩거 방정식. 그 다음에 U를 대입해서 풀고 나서 파동함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경계조건. 왜? 파동함수를 결정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러한 계수들을 결정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경계조건이 뭐라고요? 이제는 경계가 한 개밖에 없죠. 얘는 아까 두 개에서 0하고 L, 이제는 X 제로밖에 없습니다. 제로에서 이거와 이것이 뭐라고요? 연속이어야 된다. 그게 경계조건이죠. 그럼 우선 x 꼴 제로를 잡아놓으면은요 이게 0 넣으니까 이 c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넣으니까 a 되고 a 더하기 b가요 c가 돼야 되죠? 시간은요 교수님 다 똑같은 거라서 약분돼요. 양변에.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고 나서 x 꼴 제로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c가 되는데 이거는요 ika가 되고요. 빼기 ikb가 되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알파 c가 될 겁니다. 그 식이 지금 295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죠. 그래서 c에 대한 이제 여기에서도 했지만은 c에 대한 여기야 우리가 이 c에 대해서 두 번째 방정식을 풀어서 했잖아요. 소급법을 하겠다는 거죠. ABC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도입을 해요. 왜냐면 반사의 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A와 B를 놔두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보십시다. 자, C는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IKA 마이너스 IKB네요. 그죠? 요것을 여기 대입을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요 알파분의 요거 바꿀게요. IK B에다가 빼기 IKA네요. 그죠? 바꾸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없애버리고요. 자 이제 A와 B로 묶어줍시다. A로 B로 묶어주면 요거 넘어가면요 A에다가요 1 더하기 알파분의 IK 되고요. 맞습니까? 요거 넘겼어요. 이거는 빼기 B에다가요 갈로 A를 묶어내니까 갈로 열고 1 더하기 알파분의 IK가 되고요. 이것이 B는 열로 넘겨줍시다. 마이너스 B로 묶어주고요. 1
더하기 알파분의 ik가 되네요. 맞습니까? 맞나요? 자, a 더하기 b가 c가 되니까 이렇게 넣어줬어요. c를 알파분의 ikb 빼기 ika다. 그 다음에 요것을 a를 묶어주니까 1 더하기 알파분의 ika가 되고요. 이것이 여기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자, 그러면은 a분의 b가 어떻게 되느냐? a분의 b는요, 이 식으로 요거 요로 나눠주고 요거 요로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요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a분의 b 됐고요. 요 갈로 안에 게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1 빼기 알파 분의 ik가요. 여기는 1 더하기 알파분의 ik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 알파 분의 1을 델타로 우리가 침투 깊이 요걸 표현한다고 할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i의 k의 델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1 더하기 i의 k의 델타라. 그게 그래서 295페이지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맞습니까? 295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뭐라고 그랬죠? 들어간 부분만큼 분의 얼만큼 반사가 되는가를 보고, 얼마나 또 여기 침투를 하는가 이거를 보자. 그래서 우리가 반사계수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반사계수는요 이렇다 그랬죠? a분의 들어간 거의 그 진폭분에 나온 진폭의 b다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랬다. 앞에 한 서너 장 앞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소수라고 봐야 되죠? a분의 b와 a분의 b의 공액 복소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죠? 공액 복소수. 지금 a분의 b를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i라는 이러한 놈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분의 b는 얼마입니까? 1-i의 k 델타고 1 더하기 i k 델타가 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공액이라는 것은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가 되고 여기에 i k 델타가 되고요. 1 여기는 i 대신에 마이너스 i 넣어야 했으니까 마이너스 i k 델타. 감사하게도 보니까는 약분이 다 되네요. 1이 된다, 그죠? 어떻게 돼요? 전부 다가 반사한다는 거예요. 맞죠? r 이퀄 1이다. 그럼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교수님 a분의 c에 보면 0 나와요? 한번 해보죠. a분의 c가 뭐입니까? 여기서는 두각계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분의 c는 어떻게 된다고요? 1 더하기 여기에 1 더하기요 해보자. 1 더하기 a분의 b다. 왜 이래 되죠?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a 더하기 b가 경계조건에서 c였잖아요. 맞습니까? 양변을 a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침투된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 침투된 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분의 c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요게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럴지게 실제적으로 요거를 1 더하기 a분의 b를 넣어주죠. a분의 b가 뭐야? 1-i의 k의 델타고요. 1 더하기 i k의 델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분을 했습니다. 1-ik의 델타를 하니까요. 분모는 뭐 분자는 1 빼기 왜 1이니까 그죠? 통분했으니까 델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1 ik 델타니까 이거 없어지네요. 그래서 1-ik의 델타분의 2가 되네요. 그죠? 0 아니죠? 왜 이래 되죠? 잘못했나 책에서요? 자, a분의 c를 보는데 1 a분의 b잖아요. a분의 b가 지금 이거죠? 맞죠? a분의 b 이게 되거든요. 책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1 빼기 ik 델타인데 1 빼기 ik 델타 없어지고 2가 되는데 맞는데요. 어쨌든 이건 0이 아니다는 겁니다. 0 아니죠. 자, 그래서 파동함수는 0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왜냐면은 지금 C가 0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죠? 이게 0이 아니다는 말은 C가 0이 아니에요. A도 당연히 0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동함수는 아까 전에 이 영역에서 어땠죠? 기억나십니까? 2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C의 2의 마이너스 알파 X의 마이너스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C가 0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게 0이 아니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전파하는 파동은 아닌데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입사를 투과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없지만은 어느 정도 침투하는 것은 있다. 알짜 투과는 그래서 없어요. 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죠. R 이버스 1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입자는 들어간 놈이 다 나오는 것처럼 됐다. 자,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약간 침투를 하시면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입자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싸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알파 x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지만은 입자들이 다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언제요? 이 계단 포텐셜이 무한대인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 계수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제 L이 우리가 아까 전에 L이 어때요? 길이가 이렇게 긴 경유 예자 7.1에서 했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한 개씩 아주 작은 거지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길다면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예제 7.1과 7.1의 그 내용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넘겨보시면은 여러분 296페이지 이제는 간단하게 수식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책장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길 바라는데 예제 7.1을 한번 보십시다. 예제 7.1이 아니라 7.2절을 한번 보십시다. 7.2절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간단한 문제를 낸다면은 예제 중에서 숫자를 바꾸어서 이렇게 내겠지만 아니라면은 연습 문제에 관계된 이 부분과 터널링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벽 투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투과에 대해서 이게 뭐죠?
선들링이죠. 선들링이잖아요. 이건데 어떻게 적용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장방출에 관한 건데요. Field Emission Display라는 쪽에 우리가 FED라는 디스플레이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전기장을 걸어놓아서 에미션 전자가 나오게 해서요. 디스플레이를 이용, 디스플레이 빛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필드를 걸어주지 않으면은 장벽이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렇게 전자가 여기까지 오더라도 여기에 갭이 있어가지고 갭이 있어서 전자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전자가 못 나오죠, 일로 오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그걸 엄청 세게 걸어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은 이 사이에 전기장이 발생하겠다, 그죠? 근데 아무리 전기장이 있어도 고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뻥 뚫려 있다면은 연결이 안 돼 있고 전자기에서 일로 못 오죠. 근데 강력한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이게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갭을 뚫고 넘어와서 여기 와서 부딪혀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요? 빛을 내는 물질을 발라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와서 가속이 돼서 왜? 플러스 극이니까, 그죠? 엄청난 에너지가 가서 여기서 때려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일부의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걸 우리가 Field Emission Display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게 여기에 장벽2가, 이 장벽이죠. 이 사실은 뻥 뚫려 있는 이 자체가 장벽이죠. 그렇지게 우리가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우리가 배웠던 걸로. 그래서 TE가 뭐였습니까? 오늘도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분의 1 공식 1 더하기죠. 1 더하기 외워볼까요? 2에다가요. 맞나요? 2 마이너스 U인가요? U 마이너스 2겠네요. 맞죠? U 마이너스지. 앞에 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4분의 1이 있으면 맞다.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있다. 7-9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인 경우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있죠? 여기에 4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에 2 분모의 2 u 마이너스 2에다 여기 u 제곱이었고요. 사인의 하이퍼보릭의 제곱에 알파에 준다 그랬습니다. 맞네요.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포텐셜의 경우 이렇게 된다고 우리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U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 한 것처럼 간단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증명은 하진 않지만 TE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포텐셜과 형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대략적이다. 자, 양자역학책에 좀 웬만한 양자역학책에 가면 요것을 유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식을 유도를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유도하지 않고요. 그대로 가져와 쓰겠습니다.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 h 바분의요 2에다가요 h 바분의 2에다가 루트 2n 적분하기를 뭔가가 루트 u의 x에 마이너스 2에다가요 d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7-10식입니다. 루트
루트 바깥으로 dx가 나와야 되고요.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아? h바분의 2m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예요, 알파. 그래서 여기에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E가 지금 UX보다 작은 여기서 지금 어떻습니까? 터널링이 일어나죠? 그 현역에서 우리 이적분을 해줄 겁니다. 그 현역에서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TM이라는 터널링 현미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TM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TM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캐닝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긁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터널링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스코프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매질을 갖다 놓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놈이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측정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전극을 걸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터널링 되어 오는 전자가 이 폭의 차이에 따라서 터널링 되어 오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 개수를 읽고 요 높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STM의 원리라고 합니다. 접촉이 돼 있지 않죠? 우리의 T1 이렇게 돼 있고요. 검사하는 T1 이렇게 돼 있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붙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높낮이 측정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하다가 비숙련자 가지에는 팁을 많이 부셔 먹어요. 왜요? 어느 정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가까이는 가지만 우리가 접촉을 하면은 스캔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뭐 심지어는 이렇게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가서 만약에 팁을 맞추었어요. 옆으로 갑니다. 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팁이 끊어져 버립니다. 팁이 그러면 이제 돈도 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요. 팁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 STM이다. 장방출은 벌써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298페이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그린 거를 X축과 Y축만 바꾸어서 그렇지 똑같고요. 그럴 적에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좀 어려운데요. 이제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거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른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개념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투넬링이냐? 여기 지금 전선이 없잖아요. 전자가 못 올라가죠? 근데 전기장을 세게 걸어주면 이게 전자가 간다니까요. 간다요. 왜? 터널링이 일어나서 간다고. 자, 그럴 적에 이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요, 지금 책에 페이지 298페이지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U가요, 이 Y축이 U인데, UX인데, 어떻게 되죠? 끌어당기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금속이 전기장에 걸어져서 금속에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전자가 책에는 지금 이들이 플러스니까 전기장은 1이 되고요. 여기서는 전기장이 1이 되고 여기 전자 금속인데 어떻게 해요? 플러스 땡기니까 전자는 1로 오겠죠, 그죠?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U고요. 갈수록 X1이 여기가 제로, X2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그렇지게 여기가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면은요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U가 이건 1학년 때 배웠습니다. 1학년 때요. 전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포텐셜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E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장이 E일지게 우리가 두 양극판에서의 사이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U의 X가 마이너스 2의 X다. 그래서 장방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전기장 여기 엄밀히 일렉트릭 이런 말이 빠져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여기에 집어넣고 투과가 얼마나 되는가, 즉 전자가 얼마나 여기를 뛰어넘고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페이지 2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리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dx분의 dv가 뭐였는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를 한 게 2죠. 2가 지금 일정하다고 볼 적에 v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의 2가 될 겁니다. 2의 x가 되죠. 양변적 분하면 이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한 게 u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자, 그럼 t 계산해 볼게요. 이제 여기 넣고요.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지금 0에서 x2 여기로 치면은 여기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전기가 높아야 되죠. 이걸 제로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0에서 x2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데요. 요거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책에 루트에다가요, ux에다가요, 마이너스 2에다가 dx를 그게 이 척분인데 척분을 계산해 보니까 루트에다가요, 2가 전기장이 2 있는데 에너지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것을 전부 다 이탈릭으로 써줬습니다. 좀 누구고 이렇게 에너지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집어내서 일정하다고 그랬거든요. 볼테이지를 일정히 걸어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터널링 구간 0에서 x2다 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니까 이거 ux가 이러한 그래프라고 할지게 우리가 x2 빼기 x의 dx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요 e라는 것을 우리가 ux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e는 여기서 e를 마이너스 2의 x2로 합시다. 지금 그래서 책에 요 정도의 에너지를 줄 때이라고 표현, 여기 e 써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했는데 요것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x2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e는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요 2에 x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요 정도의 에너지를 넣는다고 할 적에 투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니까 요 정도의 에너지는 이 x2에서 만났거든요. 요 그래프랑. 그러면은 요 점의 y 값을 읽으려면 여기에 x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2를 앞으로 끄집어냈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합쳐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루트에다가요 ux부터 쓰니까 마이너스 이 2를 앞에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x가 되겠다. 그죠? 루트에 마이너스 x에다가요 마이너스를 하고 여기에 x2가 되겠다. 그죠? 요 마이너스와 왜냐면은 루트 2를 앞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루트 2에 0에서 x2까지 루트 x2 빼기 x에 dx가 됩니다. 요거 앞으로 가겠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니까요. 이건 2분의 1 성분인데 적분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에 2분의 1승이라서 3분의 2에 루트 2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에 절대치 2에다가요 2분의 3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게요. 페이지 299페이지의 중간쯤에 가면요.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T2를 그러면은 여기에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대체적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대체적으로 해보니까 익스포넨셜에 얼마나 장방출이 되느냐 보십시다. 가로를 하고요. 마이너스에 3, 2의 h바 그냥 얘들아 여기 집어넣어준 겁니다. 3의 h바에 4의 루트 그죠? 2m에 2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책 보고 시험 칠 거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투과계수를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볼 적에 여기서 E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지죠. 그죠? 이게 커지잖아요. 이게 작아지죠. 이 분모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전기장을 많이 걸어줄수록 전자는 많이 옵니다. 많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제 7.5를 풀고요. 그 다음에 알파 붕괴라든지 암모니아 반전이라는 이러한 적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시험 범위는 300페이지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냐면은 적용하는 예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연속 문제 7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장은요 1번과 2번, 3번 15번 네 문제만 해보시죠. 1번, 2번, 3번 요 네 문제만 7장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7장에서는 시험 문제는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점수를 얻기 쉬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주 좁은 분야인데 근데 왜 이 분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양자역학적인 효과 고전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우리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